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하루 1,000명을 넘어섰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은 7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점을 찍은 걸까요? 아니면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00명대로 일단 내려와서 좀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말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일견 보면은 한 300명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주말 효과가 있어서 진단 검사 수가 22,0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일로 계산한다면은 1,000명 이상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커브로 봤을 때에는 저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올라가는 커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정점을 찍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찍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양성률만 보더라도 3%를 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5단계를 했던 11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오늘 긁어 나온 것까지 보면은 거의 14,000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예. 우리 전체 지금 확진자가 43,000명인데 거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양성률이 지금 2.9%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런 양성률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진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양성률이 많이 나오고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은경 본부장도 브리핑에서 1,2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나오는 환자들은 사실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전부터 감염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단계로 하든지에 상관없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에 의해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해서 1이 넘는다면 1,000명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대략 1.23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1,200명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계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라는 것이 격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 발표 내용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지요.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8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3,48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5명입니다. 는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직전 한 주 동안에는 22.9%였는데 지난주에는 3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과 N차 전파들을 차단을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수가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악의 고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넘고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아직은 계속되고 있고 이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그대로 간다면은 결국은 2,000명, 3,000명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뜻이고요. 예. 지금 1.28이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대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5단계 한 지가 뭐 일주일 돼 가는데 거의 효과가 없이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만으로 강화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당국이요. 3단계 안 가는 것도 2.5단계 실시한 지가 이제 일주일 딱 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지금 오늘 내일이니까 이걸 좀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1.5단계, 2단계, 2.5단계 격상할 때 계속 그래서 한 박자씩 늦으면서 그 불과 며칠 안 되는 시기라도 그 기준을 채우고 나면은 방역 통제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 상황도 하루 일간 평균으로 볼 때 750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3단계 기준인데 그것이 며칠 지나면 800명 됩니다. 근데 된 다음에 또 생각해서 며칠 지나서 주말쯤 한다면은 거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게 필요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어제쯤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지금 이 상황이 800명은 안 됐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단계 올리고 짧게 좀 참아봅시다 하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보냈으면 훨씬 더 방역수칙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방역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확인하는 것이 만약에 줄어든다 할지라도 500~600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래도 그것이 유지되면은 결국은 우리 방역 체제 혹은 의료 체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것이 필요하고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어제 3단계 발령을 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주말이고 어제 3단계로 했으면은 굉장히 선제적인 개념이 될 수 있었고 예. 또 이 3단계를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제적으로 하면은 짧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지면은 환자들이 퍼지게 되면은 결국은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방역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3단계 돌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3단계는 그야말로 최후의 단계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에 3단계를 실시하게 되면 정말 록다운이 되는 겁니다. 봉쇄가 되는 건데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단계를 했는데도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부분들이 예. 아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2.5단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이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일상 감염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 감염 플러스 일상적인 감염으로 어떤 거리 단계의 격상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여기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만남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3단계를 짧게라도 하면서 그 메시지가 가야 이 기세가 꺾이지. 이것이 안 꺾이면은 우리 이번 겨울 통제 안 되는 2,000명, 3,000명 가고 또 병상 부족하고 역학조사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별진료소 갈 필요가 없죠.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가서 그냥 궁금하다고 진단을 받는 것은 안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자발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음으로써 사실은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동선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1,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증상 환자들을 많이 찾아낸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금 역학조사관의 힘으로는 이 동선을 다 찾아낼 수 없고 역학조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병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리를 하든 병상에 입원을 시키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는 150개 정도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양성률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진단검사 수, 분모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성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환자 수가 만약에 2,000, 3,000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지 아마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죠. 미국은 이제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백신 접종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캐나다도 승인했나요? 네, 캐나다 승인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미국, 캐나다, 바레인까지 백신들을 다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예, 12개 나라가 선구매들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12개 나라에 우리가 못 들어갔다는 예, 그 안에 얘기 저희는 선구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내년 3월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건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 3월이 되려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은 승인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유럽의 EMA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식약처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준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CMO로 생산한 위탁 생산으로 생산한 그 백신을 우리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전부 다 안 한다면은, 즉 3상 결과를 다 보고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가는 게 맞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그 결과만을 보고서 먼저 승인을 한다면은 식약처장님이나 아니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다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 효과라든지 부작용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임상시험의 숫자가 적었던 것이고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맞추면서 이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FDA에서는 이것이 신뢰가 안 간다고 그래서 아마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유럽이나 또는 영국의 승인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더나나 화이자 것 구매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구매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선구매 물량을 계산해 보면 내년 하반기 이분화돼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산다 할지라도 하반기나 돼야 되는 것이고, 제일 빠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혹은 얀센 것도 아마 허가가 빨리 날 것으로 보여서, 근데 400만 도즈거든요. 근데 400만 명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백신은 빨리 들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나빠지고 보니까 백신 확보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